당뇨 유전자가 있는데, 췌장암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뇨와 췌장암이 걸리지 않아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를 막아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푸드예요. 유전자는 우리가 갖고 태어났지만 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그 이후부터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조절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세포의 노화와 산화와 세포가 변이가 생기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식은 정말 건강식이에요. 단 몇 개 뺄 게 있어요. 암이 진단되어도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병원을 시작했잖아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항암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하는 항암만 하신 분과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야 될 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한 분은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통계가 안 맞아요. 책에 나온 통계는 수술 항암 방사선에 대한 통계잖아요. 거기 플러스 스스로의 노력을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보완 대책을 같이 한 사람은 통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병원 제일 많은 게 췌장암, 식도암, 대책이 없는, 그리고 90%는 재발된 분들인데 이분들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계와 달라요. 췌장암 환자인데 지금 진단받고 6년째 정상생활. 모든 검사가 정상인 사람도 있고, 대장암이 간에 전이 가고 폐에 전이 갔는데도 그런 분도 있고, 신장암인데 대학에서는 정말 여명 얼마나 그랬는데 몇 년째 사업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걱정해서 바뀔 게 없다는 얘기죠. 걱정은 안 하시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세요. 식이요법도 5년 6년을 그대로 하세요.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 걱정만 해요. 걱정만. 아유, 이거 약이 이제 없대는데 요거 안 들으면 항암제 없대는데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통합적인 노력을 하시면은 암이 반드시 불치의 병은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암센터가 휴스턴에 있는 MDMS잖아요. 거기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Living with Cancer. 암과 같이 살아간다. 당뇨와 고혈압처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Cancer without disease. 암은 있지만 나는 건강해. 아픈 데가 없어. 고혈압이라고 해서 정상생활 다 하잖아요. 암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부터 의과대학 교수님이 할 몫이 있고, 자기 몸인데 자기가 할 몫이 있지.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전부 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좀 얘기했잖아. 걱정은 안 하고 노력한다. 일단은 절실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지 뭔가 노력을 해요. 왜냐면 암을 이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절실하고, 그래서 내가 할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 근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못할 구실을 찾아내. 아이고, 나 그렇게 못해. 아이고, 내가 고기 삼겹살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먹어야지. 애 봐야지. 살림해야지. 아유, 나 직장 출근해야지. 이렇게 자꾸 구실을 내요. 근데 결과가 좋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오래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되려면 그냥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요. 노화를 늦춘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 먹으면 된다.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노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건강 장수를 위해서 어떤 삶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유전자를 한번 조작해보자. 유전자 치료를 하자. 줄기세포 치료를 하자. 표적 치료를 하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잖아요. 21세기 1월 1일 날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했어요. 위대한 아메리카가 인간 유전자 지도를 비밀을 다 알아냈어요. 10년 안에 암이든 심장병이든 모든 난치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3년에 타임지 표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DNA 비밀을 알아냈어. 이제 끝났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7년 후에 2010년에 타임지 표지가 뭐냐면 그게 아니었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몸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10배 많은 다른 세포와 공존하고 있어요. 장내미생물. 그러면 유전자로 따지면 내 몸 전체 유전자 중에서 내 유전자는 1이고 다른 생명체 유전자는 360대가 있어요. 그러면 360분의 1밖에 안 되는 내 몸의 유전자를 조금 어떻게 했다고 내 몸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방암이건 당뇨건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유방암이고 당뇨고 췌장암이지 내 몸은 막 점점 나빠지는데 유방암만 좋아지고 당뇨만 좋아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노화에 있어서 물론 유전적인 게 중요해요. 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은 10 내지 20%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8, 90%는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를 극복하자. 유전자의 한계를 뛰어넘자. 그게 뭐냐면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후성 유전학.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당뇨 유전자가 있는데, 췌장암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뇨와 췌장암이 걸리지 않아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를 막아주면 돼요. 그 스위치를 꺼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푸드예요. 이러이러한 유전자를 억제하려면 이러이러한 식생활 패턴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유전자는 우리가 갖고 태어났지만 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그 이후부터 먹었는지,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프로세싱,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세포의 노화와 세포의 산화와 세포와 염증이 생기는 거, 세포가 변이가 생기는 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잖아요. 유전자에 의해서만 노화와 질병과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면은 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건강 상태로 살다가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날 사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이 돼서 50년 후에 만났어.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건강 상태와 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또 재밌는 또 이 사진이 있죠. 이건 뭐냐면 북한군과 한국군과 미군의 사진인데 일단 딱 보면 체격이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가 다르고 질병의 패턴이 달라요.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유전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과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70년간 다른 환경에서 사니까 체격과 건강과 질병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죠. 질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늦게 일어나는지, 장수하는지,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 1,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과수원에 토양이 병들어 있어. 기름에 오염되고 발암물질에 오염됐으면 거기서는 뭐예요? 계속 병든 열매가 나.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가 나는데 현대학은 뭐예요? 원인은 안 고치고 그 열매를 따주는 거야. 고혈압약 처방하면 혈압은 떨어지는데 이분이 10년에 가면 혈압이 낫냐? 혈압도 나빠지고 다른 약도 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수원의 토양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자. 그러면 알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노화를 해서 건강 장수를 하려면은 생활의 패턴을 바꿔서 내 몸을 둘러싸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몸에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질병 전단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걸 치료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막 유전자가 너무 나빠서 암은 안 걸리는데 혈압이 50대부터 있네. 그러면 그 혈압을 확실하게 조절해야 돼요. 고혈압만 하더라도 한국 고혈압학회가 있겠죠. 미국 고혈압학회가 있죠. 유럽 고혈압학회가 있잖아요. 추세가 뭐냐? 점점 혈압이나 당뇨를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한 60쯤 돼서 당뇨가 생겼어. 그럼 한 5, 6년 살다 돌아가시면 돼. 60에 당뇨가 생겼는데 조절을 잘못해서 80에 신장 투석하면 20년을 투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더 확실하게 낮추고 당뇨도 더 확실하게 낮추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이예요. 어쩔 수 없이 질병이 오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건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빨리빨리 건강검진해라. 그래서 빨리빨리 병을 알아내라. 그래서 모든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하게 제압을 할 수 있고 계속 생기는 병들을 제압해 가면서 내 생활 환경, 먹거리,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내 유전자가 나쁜 놈이 발현되지 않게 하고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면은 노화가 늦춰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질병이 안 걸리겠죠. 한식이 자극적이어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장수하는 데 있어서 한식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한식은 정말 건강식이에요. 단 몇 개 뺄 게 있어요. 국과 찌개를 빼야 돼요. 그리고 맵고 짜게 안 먹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린들 먹던 우리 못 살 때 먹던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점점 이제 뭐예요? 맛있게 만드는 거야. 맛있게 가공하고 만들고 음식이 맛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재료가. 하나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야 돼.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소금과 동물성 지방이 전부 다 뭐예요? 나쁜 음식이잖아요. 물론 과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맛없는 음식 그리고 식자재 그 자체의 맛을 느끼는 로우푸드 식생활을 생활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 보면은 가족이 병을 공유하잖아요. 유전자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같은 병이 집단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맛없는 음식을, 거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현미, 껍질 안 깐 거. 그리고 과일도 껍질처럼 먹는 거. 그래야지 그 껍질 안에 영양분이 많고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돼서 당이 피클 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의사들 보고 네가 알아서 하지 말고 본인 몫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정신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조절 안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건강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